선택 2024 우리 지역 우리 후보. 오늘은 마산 합포구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옥선 후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후보께서 출마한 마산 합포 선거구. 창원시에 5개 선거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보수색이 강한 곳으로 평가를 받는데, 게다가 이옥선 후보께서는 국회의원 선거 출마도 처음이시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한 조건일 수도 있고 네. 또 긴장도 많이 되실 것 네, 같은데 네. 직접 이제 민심을 들어보면 네. 뭐 어떤 칭찬도 많이 해주시는지 분위기 네. 궁금한데요. 네. 어떻습니까? 우선 제가 그동안 목을 좀 많이 쓰기도 하고 예. 약간 감기 기운이 좀 몸살이 오다 보니까 목소리가 깨끗하지 못해서 들으시는 분들에게 좀 불편을 드린 점 무슨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서 정말 우리 마산 합포구는 험지다. 저희들로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좀 지금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나날이 바뀌고 있는 것이 민심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에서 손을 흔들어 주시는 건 물론이고요. 거리에서 포옹을 해 주신다든지 악수나 또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시면서도 화이팅을 외쳐주시는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많이 민심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있지 않느냐. 그럼 개인 이옥선에 대한 지지와 함께 더 이상 마산 시민으로서 또는 지역에 그 더 이상 이제 좀 물가라든지 아니면 정치 지형에 이런 문제점들을 느끼면서 더 이상은 좀 바꿔야 된다, 디벼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현 대통령 임기 거의 반환 좀 도는 시점에서 전개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간 평가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렇죠. 정권 안정론이 있고 네. 정권 심판론 이 네. 두 개의 거대 담론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네.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옥선 후보께서는 정권 심판에 무게를 두고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네네. 어떻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이제 민심이 변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데요. 예.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사실 국민의힘 당이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거꾸로 좀 되드리고 싶은 게 내법남불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법남불이요. 예, 내가 하면 법이고 남이 하면 불법이다. 아하. 네.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그야말로 민주당이나 특히 뭐 이재명 대표라든지 조국 그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사 진행이나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해볼 때 그야말로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최일병 사건과 관련해서 어쨌든 그 관계자를 외국으로 대사로 임명을 해서 자리를 피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야말로 권력이라는 게 권위를 가지는 것이지 이게 뚜레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바로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더 이상 이게 나라냐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함께 물가 문제나 이런 것들 좀 비교를 해보면요. 정말 살기 힘듭니다. 시장에 나가보면 정말 아이고 더 이상 못 살겠다. 물가 좀 어찌 잡을 수 없나.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비교를 한번 해보면 지금 점심 한 그릇에 국밥이 내는 게 10,000원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지금 9,000원이면 10,000원. 그러니까 하루 8시간 일해서 국밥 한 그릇 사 먹으면 그야말로 서민들 생활은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잡힌 물가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나 이런 것 없이 뭐 대파도 있고 많이 있지만 문제는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물가에 대해서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 발표라든지 예.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게 오히려 문제다 생각을 합니다. 예, 며칠 네. 전에 이재명 대표가 또 창원을 방문했었는데 네. 창원 그 5개 선거구 또 후보들과 함께 네. 시장을 돌았다라는 기사도 봤는데 네, 네. 아마 그런 민심도 그렇습니다. 파악했던 모양입니다. 네. 이옥선 후보께서는 민주당 마산하포 지역위원장 그 이전부터도 오랜 지방의원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의원 3선 이후에 또 11대 도의회죠. 네. 그게 또 입성을 하셨는데 네. 이제는 국회의원 도전이고요. 아, 네. 마산하포구 국회의원 도전입니다. 네. 내가 돼야 하는 이유 좀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설득을 하시겠습니까? 다녀보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어쩌다 마산이 이리 됐노? 그렇죠. 옛날에 네. 전국 7대 도시라 자랑하던 마산이 어쩌다 이리 됐노? 주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이제 좀 확 바꿔야 안 되겠나? 이제 젊은 층들을 비롯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바로 이것은 그동안 마산을 책임지고 왔던 주도적인 정치 세력이 얼마나 마산에 대한 대안 없이 마산의 어쨌든 공장이 떠나고
그러니까 집만 짓고 또는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공기관이 떠나가도 대안이 없었던 이런 거에 대한 반감이 이제는 익을 대로 익은 게 아닌가, 누식될 대로 누식된 게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저도 지방의원을 했기 때문에 일말 책임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동안 쌓아왔던 그 비판의 예를 들면 비판적인 시각 이것들을 바탕으로 그야말로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행정적인 경험이 16년 동안 시도위원을 하면서 예산 확보라든지 행정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왔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서도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보다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거 영광 대비 쇠퇴한 현 마산에 약 처방을 하겠다 네, 이런 말씀을 그렇습니다. 포부를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마산 합포구 이제 국회의원 선거 도전장을 내셨고 네. 이옥선 후보의 경쟁자 후보 한 명입니다. 네. 예, 현재 국민의힘 현역 의원인 네. 최용두 후보인데 네. 최용두 후보가 현역 의원으로서 보냈던 지난 4년간의 시간 등도 네. 있을 것이고요. 네. 이 상대 후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제가 그러니까 최영두 의원님에 대해서 같은 세대의 선배로서 또 젊은 시절에 많은 경험들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저 또한 그래왔지만 존경의 마음을 우선 전합니다. 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에 있어서도 토일 같은 경우에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열심히 다니면서 지역 민심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지역 사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저만큼 제대로 알고 계시냐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짚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4년 동안 뭐 했지? 라고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옥선 네. 후보에게 앞으로의 4년의 시간을 유권자들이 부여를 한다. 네. 그렇다면 당장 해결해야 될 현재 네. 이 지역의 최대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대 현안이라고 하면 예. 누적된 문제인데요. 마산 해양 신도시, 아하. 로블랜드, 예. 그다음에 마창대교 무료화 음. 이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게 민자 사업하고 다 연계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민간 자본이 지자체와 함께 결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지만 결국 이게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지금은 빚으로 남아 있는 애물땅지로 남아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법으로 제대로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 문제라든지 아니면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이런 민간 자본과의 교섭력을 키운다든지 바로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게 또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경남도민 전체에 사실 이 혈세에 대한 우려도 네,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는 그 대목을 짚어주셨습니다. 예. 그럼 후보님께 이제 공통 현안 질문을 네.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전체 어찌 보면 비수도권, 수도권 가릴 것 없이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우려는 현재 직면해 있습니다. 네. 100만의 인구로 특례시가 된 창원인데 그 안에 마산 하포구까지 이 문제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이옥선 후보께서는 그러면 현재 이 위기에 대한 해법과 대안 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100만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는 유입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예.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우선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지금 집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특히 창원 지역에. 이런 부분들 주거 지역에 주거 주택 가격의 안정화 이런 부분들을 좀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와 함께 문화환경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청장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안정적인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이런 부분들과 함께 또는 지금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들이 많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 국가적인 뒷받침, 지자체의 뒷받침 이런 것들 통해서 일자리를 안정화시켜 나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유입을 하는 방법은요. 그 전에 마창진 통합이 될 때 바로 이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행정 통합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리고 향후 아마 또 다른 행정 개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뒤로 하고요. 저는 우선 창원 중심에 그 세 개가 여기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한 도시에. 이 세 가지 역을 중심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도로망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좀 편리하게 구축해서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나도록 한다면 창원 쪽에 그러니까 안착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뭐 굵직하게 본다면 말씀해 주신 것에서 부동산과 그리고 일자리 그리고 또 교통 문제 네, 손질까지 그렇습니다. 언급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의정 갈등이 워낙 지금 심한 네.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정치권에서 또 총선 앞두고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의대 이슈 관련 짚어드리겠습니다. 의대 증원 이슈가 불거지고 이제 의료 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네. 더 크게 네. 와닿습니다. 네. 전공에 이어서 교수들마저도 오늘 또 제가 뉴스를 그렇죠. 진행했는데 사직서를 본격적으로 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듣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00명에 대한 교섭은 전혀 없다라고 어쨌든 대통령님 발표를 하셨습니다. 예. 이제 더 이상 타협은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어쨌든 강경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제 저도 약사로서 사실은 보건 의료인의 한 사람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의사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기득권 세력이라고 보기 때문이 아닐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 여기에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문제인데, 근데 역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의사 수를 늘린다 하니까 학원에서 의대생 진학 숫자를 늘린다든지 예. 학부모들이 의대 진학에 대한 그 진학 강담을 한다든지 역으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직장인 반도 생겨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게 과연 올바른 해법인가라는 생각이 하나가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2,000명에 대한 구체적인 전가 이유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냥 2,000명을 던져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해서 2,000명이 필요한지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방대에 많이 이제 편중을 해서 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방대 같은 경우는 이를 수용한다고 할 때 실제로 그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실습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갖춰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건 자체가. 예. 여건 자체도 안 돼. 교육 환경 자체도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또다시 문제를 만드는 이런 식의 게 아닐까.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약사 출신으로 약대가 경남에도 이제 2군데가 늘었습니다. 또 늘어가지고 지역의 약사 숫자를 늘리고 했는데 이분들이 실습까지 하고 어디로 갔냐면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다 빠졌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지방이 안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그야말로 우리가 필수 의료나 지방 의료의 구축을 위해서 주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구축이 없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협의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옥선 후보의 공약 이야기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완성과 국세 지방세 5대5 조율이 있습니다. 네. 이 공약은 어떤 건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3입니다. 그러니까 국세가 7이다 보니까 지나치게 국세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예. 사실 말로는 지방 분권 얘기를 하지만 지방에 분권을 주지 않는 바로 이런 재정 제도가 개편이 돼야 되는 게 너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에서는 업무를 달라 하니 업무는 많이 넘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업무를 주면서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 예. 이게 모순인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상당히 이제 그 중앙에 이런 것들이 편중돼 있다 보니까 공모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중앙 부처에서.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정말 맨날 며칠 내지는 몇 달 동안 준비를 해서 계획들을 올립니다. 예. 선택이 되면 국비를 지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지원받는 국비가 그야말로 계획성이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액수에 적해져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그 사업은 진행되지만 이 사업이 그 지자체에 과연 적합하고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아하.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세를 늘려서 지방에 이런 여건들을 마련해 준다면 정말로 지역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웃긴 예로 그런 게 있죠. 어디에 어느 동네에 사냐, 어느 면에 사냐에 따라서 출산지원금이 100만 원도 되고 300만 원도 되고 몇천만 원도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어쩌면 재정이 또 부족하고 내지는 인구수 이런 부분도 다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민들이 현실적으로 바라고 있는 지방재정 확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외에도 또 대표적인 공약이 있을까요? 어떤 게 네. 있겠습니까? 지금 마산 하포구 같은 경우는 신마산 그 제도 개선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이게 예. 무슨 말씀이냐면 아마 마산 지역을 한번 돌아보시면 골목길부터 시작해서요. 정말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은 마산이 낙후되고 노후화된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그야말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행이 돼야 된다. 주민들한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하포구에 예를 들면 한 2군데 정도의 거점을 확보해서 이후에 SBRT라든지 아니면은 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 역세권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상정을 하고 그 역세권을 개발시킴으로 해서 그걸 중심으로 상업권과 주거권을 다시 쾌적하게 좀 만들고 그걸 통해서 사실 도로망이라든지 문화환경 이런 것들도 같이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마산 지역 같은 경우는 횡도로는 되어 있는데 바다와 산을 연결하는 종도로는 거의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 바로 이런 것들을 통했을 때 마산이 배산 임수의 그야말로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산 하포구가 되지 않을까. 이것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시 계획을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새로운 마산을 위해서 역시나 이 공약으로도 포부를 밝혀주셨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오늘 뉴스바다 통해서 시청자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마지막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6년 동안 끊임없이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셨던 지역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땅콩으로 시작을 해서 작은 거인으로 이제 국회의원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마 그동안 지역민들께서 지켜보시면서 과연 신뢰와 그다음에 믿음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지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그야말로 무엇보다도 제가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역민들에 대한 진심과 지역에 대한 사랑은 누구 못지않는 것들을 아마 확인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다시 한번 열심히 뛰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딱 오늘로부터 보름 앞으로 다가온 시점인데요. 저희가 창원시의 5개 선거구에 특히나 또 많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보수 성향이 짙은 곳인데 그 가운데 또 국회의원 출사표 처음으로 던졌던 더불어민주당 이옥선 후보, 오늘 우리 지역 우리 후보 첫 번째 순서로 만나봤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옥선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